최근에 어떤 고혈압 관련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영의 이제 젊은 사람들 고혈압이거든요. 이 고혈압의 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고혈압을 더 잘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권민찬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보라매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김학영 교수님을 모시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중에서도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혈압 요즘 사실 주변에 너무 진짜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가 40대 초반인데 제 친구도 이제 고혈압이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심혈관 질환이 열에 한 8 정도는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심혈관 질환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하면 이제 말 그대로 혈압이 높다는 의미고요. 혈압이라는 게 심장에서 우리가 실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일정 압력이 있어야 그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고 그래야 이제 장기들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압력을 심장에서 뿜어내는데 그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고요. 압력이 너무 낮으면은 저혈압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이 많이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래서 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으로 피가 잘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고혈압은 우리 압력이 일정 수준 유지는 돼야 되지만 너무 높으면 그 압력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압력을 많이 받다 보면 혈관벽 손상뿐만 아니라 장기도 압력을 받아서 이제 손상을 받게 되고, 또 심하게 되면 그게 머리 쪽에 손상을 일으키면 뇌출혈,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협심증이나 관상동맥적 심근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압 수치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4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때 90 이상일 때 이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분 중에는 한 분이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느껴져서 정밀 초음파를 받아봤는데 고혈압 전조 증상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일상생활에서 혹시 고혈압을 발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혈압이 우리가 다른 용어가 있는데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혈압이 높더라도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부는 혈압이 높았을 때 두통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환자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좀 차거나 이런 증상이 있고 뭐 손발저림이 있거나 이런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내가 고혈압이겠거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고혈압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나오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나오면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전조 증상에 지금 첫 번째가 두통, 그리고 두 번째 가슴, 그리고 세 번째 손발저림이라고 하셨는데 수치로 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혈압 수치에 따라서 뭐 증상이 따로 특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혈압이 140, 160 1단계 고혈압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경미한 두통 이 정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180 이상 되면 이럴 때는 뇌출혈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80 이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불편하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특히 시력 저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는 고혈압성 응급이라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서 장기 손상이 발생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을 가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2단계 160에서 180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오히려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침묵의 살인자가 많네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1단계 이제 140에서 160 그리고 2단계 160에서 180인 분들은 계속 이제 집에서 쟀을 때 나오면 들으셨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김학영 교수님께 꼭 진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3단계인 경우에는 지금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에요. 뭔가 조금 찝찝하고 전조 증상이 있다 생각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바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주부분들께 제가 많이 모아서 온 것 중에 하나인데, 혈압이 있어서 약을 복용 중인데 오늘 재보니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먹고 또 혈압 쟀는데 오늘은 좀 있다 그러면 먹고 이렇게 뜨문뜨문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혹시 좀 위험한지 그 그거는 부분 그렇죠. 주셨어요. 제 환자분도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냐면 혈압이라는 게 우리 약을 먹다가 중지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 시험할 때 약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또는 3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약을 끊었다고 혈압이 괜찮네 해서 나 고혈압 아니 약을 안 먹어도 괜찮네 이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약을 먹다가 끊거나 또 끊었다가 다시 먹게 되면 혈압이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장기에 손상을 더 주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면서 그 측정값을 병원에 갈 때 제시를 하면 평균 혈압을 이렇게 봅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졌다 싶으면 약을 좀 줄이는 거고 혈압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약을 좀 올리는 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약을 뜨문뜨문 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드셔서 양을 줄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네. 아이가 이제 고혈압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충격 먹었어요.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관리가 어떨지 또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걱정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고혈압 관련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청소년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영의 이제 젊은 사람들 고혈압이거든요. 많이 간과되는 면이 있고 고혈압이 진단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고혈압의 노출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고혈압을 더 잘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20대 때 고혈압이면 60대가 되면 40년을 혈관이 고혈압에 노출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장기 손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40대 고혈압이면 20년 노출인데 20대면은 40년 노출이니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고혈압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인지도를 높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니까 혈압도 자주 재보고 병원도 잘 다니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바쁘다 또는 뭐 젊으니까 건강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고혈압만 단독으로 오는 것보다는 비만하고 같이 오거든요. 비만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친구도 비만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뭐 혈압약도 쓰지만 이제 체중 조절을 먼저 해서 혈압을 좀 낮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고혈압의 치료 원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게 목적이거든요. 뭐 아무리 그 소아라고 하지만 체중 조절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거나 혈압이 계속 높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병행해서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일수록 어쨌든 병원에 자주 내원해서 네네. 먹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게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성인 기준이 한 20살 정도부터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압을 측정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 검진 아마 하실 거예요. 1년에 한 번. 또 국가 검진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뭐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높으면 간과하지 말고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발생에 있어서 고위험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가족.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은 혈압을 좀 더 자주 재봐야 돼요. 재서 이제 혈압이 높다든지 그러면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약 복용 시에 혈관 탄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혈압약들이 혹시 혈관의 탄성을 좀 약하게 하는지 우리가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 내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혈관 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딱딱해지거든요. 동맥 경직도라고 하는데 동맥 경직도가 높으면 탄성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혈압이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관 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복용을 해서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면 탄성도가 오히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 혈압약은 그 혈압을 낮추면서 탄성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그 혈압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또 좋은 효과 때문에 탄성도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에서는 탄성도가 떨어지는데 혈압약을 드시면 탄성도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혈관 탄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X 안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네요. 네. 오히려 더 오른다. 네, 좋아진다. 네네.